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이스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상쾌한 아침이에요. 어제 좀 추웠다고 아침에 코가 이렇게 또 막혔네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드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인터뷰를 위해서 김범준 작가님의 책 5권을 읽고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죠. 진짜 김범준 작가님과의 인터뷰는 시간 순삭. 역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여서 그런지 인터뷰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작가님의 책을 모두 보이스 플러스에서 소개해도 좋다고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감사의 인사드려요. 와. 그래서 이번 주에는 김범준 작가님의 책을 쭉 이어서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말하기에 대한 책 주간이 되겠네요. 오늘부터 시작할 말 습관에 대한 책 읽기 첫 번째 주자는 이 책입니다.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주 잘 선별하죠. 어떤 사람은 외모도 매너도 스타일도 마음에 쏙 들었는데 입을 열자마자 아니구나 싶은 사람 있잖아요. 말투 때문에 자신의 매력을 뚝 떨어뜨리는 사람들. 또 같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신경질적인 말투라던가 짜증을 내는 말투, 징징거리는 말투나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면 같이 일하기가 싫어지죠. 이렇게 잘못된 말투는 순식간에 비호감을 만들어내지만 반면에 기분 좋은 말투는 호감을 더욱 상승시킵니다. 이 책은 말투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대화의 분위기를 이끌 수 있고 일 처리도 사람 관계도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이 책 함께 읽어보면서 나의 말 습관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소한 습관.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김범준 지음, 위즈덤 하우스. 입담이 필요할 때, 말투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간혹 말투와 헷갈리는 게 있다. 바로 입담이 그것이다. 입담이란 말하는 솜씨나 힘을 뜻한다. 즉 입담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경우에 필요한 말의 형식이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할 때 필요한 말하기 방식이다. 조용히 있기보다는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입담이 필요하다. 당신이 연예인이라면 관중을 압도해 무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담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 어쩌면 말투보다 입담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가족, 친구, 연인, 동료와 대부분의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담과 말투 중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말을 잘하는 방송인으로 나는 전현무와 유재석을 꼽는다. 말 잘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대한민국 MC를 대표하는 쌍두마차다. 그러나 둘의 스타일은 확연히 다르다. 말을 잘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전현무는 입담이 세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유재석은 말투가 좋다는 느낌을 받는다. 전현무는 재미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살짝 얄미울 때도 있다. 유재석은 다르다. 재미있다기보다 편안하다. 프로그램에서의 존재감은 전현무와 비교하면 좀 떨어진다. 그런데 이상하다. 존재감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로 전현무보다는 유재석을 꼽으니 말이다. 어찌된 일일까? 유재석의 어록을 살펴보자.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가능하면 말하지 말라니. 유재석이야말로 말의 힘, 아니 말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다. 말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유재석이기에 그만큼 더 조심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누군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대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을 하려는 그의 태도 역시 엿볼 수 있다.
입담과 말투는 모두 중요하다.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돋보이게 두각을 나타내야 할 때 입담은 힘을 발휘한다. 말투는 조금 다르다. 특히 리더, 강자의 입장이 되었을 경우 말투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강한 입담보다는 올바른 말투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힘이 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우위에 있다고 방심하고 거침없이 입담을 과시한다면 의도와 달리 상대에게는 일종의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실력이 뛰어남에도 인격이 훌륭함에도 상대방이 당신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말투부터 점검해보라. 입담 그 이상으로 말투가 중요함을 기억하자. 말투는 상대에게서 존중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얻어내는 강력한 무기다.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의 언어다.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투, 다정한 말투, 힘을 주는 말투, 관계가 좋아지는 말투를 사용하기에 앞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타인에 대해 공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아주 작은 노력 하나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공감을 담은 좋은 말투를 지닐 수 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 우리는 대화에 능숙한 사람, 제대로 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상대가 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그때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투를 사용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한 그 말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반대로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꼈을 때, 상대가 나를 기분 좋게 했을 때, 상대방이 사용한 말투를 기억해뒀다가 그 말투를 사용하면 된다. 말투는 논리가 아닌 감정이다. 존칭을 깍듯하게 붙여 쓴다고 해서 좋은 말하기 방법은 아니다. 논리 정연하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수도 없다. 대화란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생각에서부터 대화의 실마리는 풀리기 시작한다.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얻는 성공적인 대화를 끌어갈 수 있다. 마음의 벽을 허무는 긍정 탐구 말투. 한 상담사가 게임 중독 초기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상담하게 되었다. 상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남학생과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의 대화다. 게임 시간이 많다고 엄마가 걱정하더라. 하루에 게임 얼마나 하니? 3시간이요. 뭐 3시간? 3시간이면 그리 많이 하는 것도 아니네. 네? 대화의 방법론 중 반대편에 서지 않기라는 게 있다. 특히 자녀와의 대화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다. 위의 사례를 보자. 학생은 이미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상담실 문을 불만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자신은 할 거 다 하고 게임한다고 생각하는 학생,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엄마, 거기에 상담까지 받으라고 하니 이 학생의 스트레스는 이미 극에 달한 상태다. 누군지 몰라도 상담할 사람과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든지 반대로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다 나오고 싶은 상황이다. 그런데 어라? 상담사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해준다. 그뿐 아니라 내 상황이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까지 말해준다. 엄마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다. 이렇게 되면 미안한 건 바로 학생이다. 대화는 자연스레 이어진다. 3시간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니니?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민감하시다, 그치? 이쯤 되면 학생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를 것이다. 이제 고3이 되는데 3시간이면 좀 많긴 하죠. 상담 시작 후 5분 만에 상담사는 대화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미 학생의 마음에는 변화의 의지가 싹트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섣불리 문제에 뛰어들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이끌어내되 결국 자신의 장점을 스스로 찾아내어 현재의 문제 상황을 자각하게 만드는 긍정 탐구의 말투를 사용하라.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기분 좋은 말투다.
거절 뒤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멘트를 추가하라.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긍정적 노 말투다. 거절을 하되 긍정을 덧붙여 표현하는 말투다. 예를 들어보자. 엄마가 아이를 부른다. 철수야, 마루 청소 좀 도와줄래? 엄마,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엄마의 짜증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부른다. 박대리, 미안하네. 내일 아침까지 매출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돼. 나를 좀 도와줘. 팀장님,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 이런 부하 직원 절대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일 테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노는 상대방의 분노만 일으킬 뿐이다. 이 자리에서 말을 잘할 줄 아는 아이라면, 말을 잘할 줄 아는 부하 직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노 말투를 사용했을 것이다. 엄마, 제가 숙제 끝내고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팀장님, 제가 오늘 저녁에 선약이 있어서요. 혹시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거절할 수 있는 말투다.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과 예의 바른 사람은 이러한 말 몇 마디로 구분이 된다. 여기서는 아이와 부하 직원 같은 을의 입장에 선 사람들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긍정적 노 말투는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말투다.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나 힘이 센 말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요즘에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유행어처럼 자리 잡았겠어요. 정말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이 범람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김범준 작가님의 책 속에서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말투는 무엇인지, 또 언제 어디서나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말투가 어떤 말투인지, 또 일과 인간관계를 더욱 수월하게 만드는 말투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기분 좋은 대화 나누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